잘 나가던 위고비가 왜 갑자기 몰락하게 되었을까요? 다이어트 하는 사람들에게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었는데 말이죠. 그런 위고비가 어떻게 한순간에 사라지게 됐는지 지금부터 그 충격적인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자, 여러분 상상력을 좀 발휘해 봅시다. 여기 현금 다발이 있습니다. 무려 1조 달러, 우리 돈으로 1,400조 원입니다. 감이 잘 안 오시죠? 이건 대한민국 정부가 1년 동안 쓰는 예산을 2번 하고도 반이나 더 쓸 수 있는 돈이고요. 삼성전자 같은 거대 기업 3개를 통째로 사들이고도 남는 그야말로 천문학적인 금액입니다. 지금까지 자본주의 역사에서 이 1조 달러 클럽이라는 성격은 오직 선택받은 자들만의 리그였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세상을 바꾼 애플, PC 시대를 연 마이크로소프트, 인터넷 제국 구글, 그리고 AI 시대를 연 엔비디아까지. 공통점이 뭡니까? 네, 전부 테크 기업이죠. 우리는 그동안 미래는 기술과 IT에 있다고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그런데 2024년 이 견고했던 공식이 와장창 깨져 버렸습니다. 매연을 뿜는 공장도 아니고 화려한 AI 반도체도 아닙니다. 바로 인간의 가장 원초적인 본능, 식욕과 싸우는 제약회사가 역사상 최초로 테크 기업들을 제치고 시가총액 1조 달러 고지의 깃발을 꽂은 겁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미국의 제약사 일라이 릴리입니다. 이게 얼마나 충격적인 사건이냐면요. 불과 1년 전만 해도 이 바닥의 왕은 따로 있었거든요. 일론 머스크가 내 몸매의 비결이다 라고 트윗 한 방 날려서 전 세계를 뒤집어 놓았던 위고비의 제조사 덴마크의 노보 노디스크가 절대 군주였습니다. 하지만 영원할 것 같았던 노보의 제국은 지금 처참하게 흔들리고 있고 만년이인자 취급받던 일라이 릴리가 단숨에 이 생태계 최상위 포식자가 되어버렸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단순히 약 효능이 좋아서? 아니요.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이건 피 튀기는 기술 전쟁이고 치밀하게 계산된 공급망 싸움이며 무엇보다 인간의 욕망을 가장 비싸게 팔아치우려는 자본주의의 냉혹한 드라마입니다. 오늘 이야기 단순히 살 빼는 약 이야기가 아닙니다. 위고비를 짓밟고 황제가 된 일라이 릴리의 승리 공식, 그리고 그 화려한 축제 뒤에 숨겨진 치명적인 그림자까지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행운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먼저 패자의 이야기부터 해보죠. 사실 패자라고 부르기엔 노보 노디스크는 너무나 위대한 기업입니다. 1923년 설립돼서 무려 100년 동안 당뇨병 하나만 파온 장인 정신의 끝판왕이죠. 혹시 주변에 인슐린 주사 맞는 분 계신가요? 병원에 안 가고 집에서 편하게 펜처럼 돌려서 맞는 그 주사기. 그걸 상용화해서 전 세계 당뇨 환자들을 구원한 게 바로 이 회사입니다. 그런데 2010년대 중반 이 회사에 기적이 찾아옵니다. 당뇨약을 개발하던 연구원들이 이상한 점을 발견한 거예요. 약을 투여한 쥐들이 밥을 안 먹는 겁니다. 혈당만 조절해야 하는데 왜 살이 빠지지? 알고 보니 뇌를 속여서 포만감을 느끼게 했던 거죠. 노보 노디스크는 이걸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탄생한 게 바로 하루 한 번 맞는 삭센다.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 맞는 기적의 비만약 위고비였습니다.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아니, 광적이었죠. 킴 카다시안 같은 할리우드 스타들이 드레스를 입기 위해 이 약을 찾았고 없어서 못 파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덕분에 덴마크라는 국가 경제가 이 회사 하나 때문에 꽃밭이 됐습니다. 작년 덴마크 경제 성장률의 절반 이상을 노보 노디스크 혼자 책임졌을 정도니까요. 국민들은 우리가 유럽의 대장이다라며 환호했죠. 하지만 자만했던 걸까요? 노보 노디스크가 샴페인을 너무 일찍 터뜨렸습니다. 전 세계에서 주문이 빗발치는데 공장이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사람들은 돈을 싸들고 기다리는데 물건이 없어서 못 파는 상황. 경영학에서는 이걸 수요 예측 실패라고 부르지만 경쟁자 입장에선 빈집털이 기회라고 부릅니다. 노보가 공장 짓느라 허둥지둥하는 사이 바다 건너 미국 인디애나주의 거인 일라이 릴리가 조용히 칼을 갈고 있었던 겁니다. 일라이 릴리가 판을 뒤집은 비결. 첫 번째는 압도적인 기술 격차입니다. 여기서 약간의 생물학 지식이 필요한데 제가 아주 쉬운 비유로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 몸에는 식욕이라는 폭주 기관차가 달리고 있습니다. 노보 노디스크의 위고비는 이 기관차에 브레이크를 달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GLP-1이라는 호르몬을 흉내내서 뇌한테 야, 배부르다, 그만 먹어 라고 신호를 보내는 거죠. 이것만으로도 평균 15% 감량이라는 기적을 만들었습니다. 100kg인 사람이 운동 안 하고 숨만 쉬어도 85kg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후발주자인 일라이 릴리는 생각했습니다. 브레이크만 밟는 걸로 되겠어? 아예 엔진을 개조해버리면 어떨까? 그래서 나온 약이 바로 마운자로 몬자로입니다.
이 녀석은 GLP-1이라는 브레이크에다가 GIP라는 또 다른 호르몬을 섞었습니다. 전문 용어로 이중작용제라고 하는데 쉽게 말해 이런 겁니다. 위고비가 그만 먹어라고 말릴 때 마운자로는 그만 먹어라고 말림과 동시에 우리 몸의 대사 시스템에다가 야, 지금 들어온 지방이랑 당분 당장 태워버려, 에너지로 다 써버려 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식욕은 줄이고 에너지 소비는 폭발시키는 그야말로 브레이크와 부스터를 동시에 밟아버리는 괴물인 셈이죠. 결과는 잔인할 정도로 명확했습니다. 임상 데이터를 깠는데 위고비는 15% 빠졌는데 어떤 사람이 75kg 된다는 건데 이건 의학적으로 비만대사 수술 위 절제 수술을 했을 때나 기대할 수 있는 수치거든요. 배에 칼을 대지 않고 주사만 맞아서 수술급 효과를 낸다? 여기서 게임은 끝났습니다. 다이어트 시장에서 더 많이 더 빨리 빠진다는 말보다 강력한 마케팅은 없으니까요. 하지만 기술만 좋다고 1,400조 원짜리 기업이 되는 건 아닙니다. 일라이릴리의 진짜 무서운 점은 소름 돋는 비즈니스 전략에 있습니다. 최근 일라이릴리가 미국에서 아주 이상한 행보를 보였어요. 시장을 독점하다시피 했는데 오히려 약값을 내리겠다고 선언한 겁니다. 그리고 바이알병 형태로 쪼개 팔아서 가격 부담을 확 낮췄죠. 상식적으로 기도 독점 기업은 가격을 올려서 뽕을 뽑아야 정석 아닌가요? 왜 다 잡은 물고기한테 밥을 더 주는 걸까요? 착해서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기엔 경쟁자들을 아주 땅에 묻어버리려는 섬뜩한 계산이 깔려 있습니다. 미국 의료시장은 우리랑 달라서 보험이 안 되면 약값이 한 달에 150만 원, 200만 원씩 합니다. 지금까지 비만약은 미용 목적으로 분류돼서 보험 적용이 안 됐어요. 부자들만 쓸 수 있는 약이었죠. 그런데 일라이릴리가 가격을 먼저 낮춰버리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미국 정부나 보험사가 이 정도 가격이면 국민 건강을 위해서 보험해줄 만한데? 하고 명분이 생깁니다. 업계에서는 미국의 공공의료보험인 메디케어의 빗장이 풀리는 순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게 풀리면 약 4천만 명의 새로운 고객이 쏟아져 들어옵니다. 우리나라 인구만 한 사람들이 한꺼번에 고객이 되는 거죠. 일라이릴리는 박리담회로 시장 전체의 파이를 키워서 독식하겠다는 겁니다. 더 무서운 건 이렇게 가격을 낮춰놓으면 나중에 들어오려는 후발주자나 복제약, 카피약을 만드는 회사들이 들어올 자리가 없어집니다. 야, 일라이릴리가 저렇게 싸게 파는데 너네가 그거보다 비싸게 팔면 누가 사겠냐? 라며 진입장벽을 만리장성처럼 쌓아버리는 그야말로 사다리 걷어차기 전략인 겁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일라이릴리는 이제 경쟁사들의 숨통을 끊어놓을 최후의 병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바로 먹는 비만약 오포글리프론입니다. 솔직히 살 빼고 싶어도 매주 배에다가 주사 반을 꽂는 거. 그거 쉬운 일 아닙니다. 냉장 보관해야 하니까 여행 갈 때도 아이스팩 챙겨야 하고요. 그런데 지금 개발 중인 이 알약은 다릅니다. 타이레놀 같은 화학 합성 의약품이거든요. 무슨 뜻이냐? 공장에서 붕어빵 찍듯이 대량 생산이 가능해서 가격이 엄청나게 싸지고 냉장고도 필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가방에 넣어 다니다가 물이랑 꿀꺽 삼키면 끝. 이게 나오면 비만약 시장은 의료 시장이 아니라 소비자의 시장으로 바뀝니다. 편의점에서 영양제 사 먹듯이 비만약을 사 먹는 세상. 일라이릴리의 큰 그림은 이겁니다. 적어도 비만 환자한테는 제일 강력한 주사제 마운자로를 처방한다. 주사가 무섭거나 살을 뺀 뒤 유지하고 싶은 사람한테는 먹는 약 오포글리프론을 권한다. 빠져나갈 구멍이 없는 완벽한 가두리 양식장을 만드는 셈이죠. 전문가들은 이 생태계가 완성되는 2030년대 초반이 되면 일라이릴리 혼자서 연간 1,000억 달러, 즉 140조 원을 벌어들일 거라 예상합니다. 약장사 하나로 웬만한 국가 예산을 버는 세상이 오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면 비만약이 인류를 구원할 영혼 같고 일라이릴리는 구세주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다는 말 아시죠? 이 화려한 1조 달러 파티 뒤에는 우리가 꼭 직시해야 할 어둡고 위험한 현실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부작용의 공포입니다. 마운자로, 효과 강력하죠. 그런데 잃는 것도 많습니다. 가장 심각한 건 근육 손실입니다. 살이 빠질 때 지방만 쏙 빠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우리 몸을 지탱하는 근육까지 같이 녹아내립니다. 임상 결과를 보면 빠진 체중에 이 근육이었다고 해요. 젊은 사람들은 운동해서 채우면 된다지만 노인분들에겐 이건 치명적입니다. 살 빼려다가 근육이 없어서 걷지도 못하게 되는 근감소증의 위험에 노출되는 거죠. 여기에 급격한 체중 감량으로 얼굴 지방이 다 빠져서 갑자기 10년은 늙어 보이는 마운자로 페이스, 위장관이 마비돼서 음식을 못 넘기는 위 무력증까지. 평생 날씬한 몸을 얻는 대가로
평생 소화제를 달고 살거나 심하면 응급실에 실려갈 수도 있다는 경고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국가적 리스크입니다. 이건 좀 다른 관점의 이야기인데 아까 제가 노보노디스크가 덴마크를 먹여 살린다고 했죠. 이게 반대로 말하면 덴마크라는 나라가 노보노디스크라는 한 기업에 볼모로 잡혀 있다는 뜻입니다. 기억하시나요? 옛날에 핀란드라는 나라가 노키아 하나 믿다가 노키아가 아이폰에 밀려 망하니까 나라 전체가 휘청거렸던 거. 지금 덴마크가 딱 그 꼴 날까봐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노보 주가가 떨어지면 덴마크 화폐 가치가 흔들리고 덴마크 국채 금리가 요동칩니다. 한 기업의 흥망성쇠가 한 국가의 운명을 좌지우지하는 구조. 이게 과연 건강한 경제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제 이 거대한 전쟁의 불길은 대한민국으로도 옮겨 붙었습니다. 바로 며칠 전 일라이릴리의 마운자로가 한국 식약처 허가를 받고 출시 카운트다운에 들어갔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강남의 성형외과와 피부과들은 벌써부터 물량 확보 전쟁을 시작했고 가격 문의가 빗발치고 있다고 합니다. 일라이릴리의 시가총액 1조 달러 돌파. 이건 단순히 숫자가 바뀐 게 아닙니다.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비만이라는 것이 개인의 의지나 게으름의 문제가 아니라 돈으로 해결 가능한 질병이자 상품으로 완전히 패러다임이 바뀌었다는 걸 자본시장이 증명한 사건입니다. 과연 일라이릴리는 이 기세로 2조, 3조 달러 제국을 건설하며 인류를 비만에서 해방시킬까요? 아니면 벼랑 끝에 몰린 노보노디스크가 숨겨둔 카드로 반격에 성공할까요? 그것도 아니면 우리가 예상치 못한 치명적인 부작용이 이 모든 신화를 물거품으로 만들게 될까요? 한 가지 확실한 건 우리는 지금 인류가 수천 년간 싸워온 본능과의 전쟁에서 과학이 승리하느냐 마느냐 하는 역사적인 변곡점에 서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마지막으로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모든 혁신적인 약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르고 진정한 건강은 주사 한 방이나 알약 하나로 완성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말이죠. 오늘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앞으로 펼쳐질 비만약, 전쟁의 2차전 이야기도 놓치지 않도록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더 깊이 있는 영상을 만드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미래경제학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